시장의 이슈 섹터 종목에 대해서 진위,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죠.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MTN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특집을 좀 해가지고요. 예. 위원님을 오랜만에 예. 뵙게 되는데 오늘 주제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FOMC가 있었고요. 연준이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에서 인하 쪽으로 정책 전환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코스피의 강세장이 올 것인가. 네. 일단 FOMC 회의 결과부터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시장의 예상과 동일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네.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높은 금리, 소위 이제 고원 금리라고 그러죠.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의외로 이번 그 12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금리를 당연히 동결할 것으로 보고 서로 오히려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한 차례 정도 열어두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좀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그런 쪽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의외의 얘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물론 당장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발표된 점도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께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한 반응을 주는 것이 예상과 벗어난 거죠. 그 예상과 벗어난 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위아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파월 발언 이후에 그리고 발표된 점도표 이후에 미국 증시를 보게 된다면 수직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 시장에서는 원했던 바를 얻게 됐고 그러한 내용들이 기대와 다르게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강하게 미국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금리를 언제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이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그동안은 사실 한 4번 정도를 생각했었고 네. 시장은 3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기가 이제 언제쯤으로 보세요, 의원님? 저희가 이제 3번이다라고 예상을 한 게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5.55%니까 상당히 5.5죠. 예, 4.75의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0.25%포인트씩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2번 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내릴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금리를 조정할 때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기 때문에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향후에 발표되는 점도표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빠르면 언제냐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빠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피봇. 금리의 전환 시점인데요. 최소한 상반기 때 한 차례 내지 2차례 정도는 현재 지금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전부터 빠르면 5월,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월 이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번 FOMC 이전부터 나왔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정도 되면 한 차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6월 이전에 한 번 더 하게 되는 가능성을 현재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게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현재 지금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연준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죠.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이제 비행기 용어인데 가장 좋은 게 소프트 랜딩 아니겠습니까? 살짝 착륙하는 경기의 연착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드 랜딩으로 가기 전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본다라면 빠르면 봄에 한 차례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여름 이전에 한 차례 더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좋은 거는 좋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항상 뭐 반대 방향도 생각해야 되고 역발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근데 그거를 시장이 지금 특별히 미국 증시 같은 네. 경우에 그죠? 꽤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사실 고민이 좀 들고 네, 그렇죠.
국내는 사실 양도세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총리 얘기로는 뭐 검토한 바 없다고 해서 이게 물 건너가면 사실은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살짝 좀 안 해도 되는 걱정인가요? 걱정도 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예. 어제까지 이제 부총리 발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빠졌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10억 그리고 한 차례 아직 기회는 더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 돌아오시고 나서 네. 그 바로 이제 또 회의를 국무회의가. 통해서 네.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에 베팅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죠. 예. 미국 시장이 반영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기정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니프티 50 장세처럼 7종목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네. 성장주들이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추긴 하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 한은도 약간 숨통은 돌리게 됐습니다. 미국이 올리면 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멈췄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제 그러면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요? 한은의 통화 정책 방향은요? 일단 뭐 지금 금리 우리나라도 금리를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격차가 네. 2%포인트 이제 그러니까요. 벌어졌다 보니까 200bp 차이 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았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바로 인하하기에도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죠.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또 PF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시작을 한다라면 우리도 내년에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전히 한은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도 이제 그 한국은행 위원들의 금통위 위원들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6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어떻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5대5 정도, 그러니까 3분은 여전히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3분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소위 이제 점도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이제 금통위가 열렸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일단 한번 기대해 보자. 어찌 됐든 일단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고 어느 누가 빠르게 그리고 몇 차례 정도 내릴 것이냐 여기에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환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앞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하니까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달러 인덱스가 102.87, 102대로 내려왔고요. 엔화는 지금 일본은행이 약간 긴축적으로 간다고 해서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간 측면이 있고 우리 원화도 계속 1,300원 위쪽에 놀다 오늘은 이제 1,295원입니다. 환율 전망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면 도식적으로 본다라면 우리 원하는 강세를 띄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00원대 위에서 1,200원대로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이제 강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조적으로 1,200원대 후반에 안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단기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1,300원대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환율이 여기서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눈치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 내리게 된다라면 일단 미국이 달러 약세가 먼저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또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원화가 강세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또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워낙 강세에 따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서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제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주춤주춤했는데 미국이 워낙 잘 가고 우리도 좀 따라 올랐습니다. 2,540까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여기서 이제 남은 연말 포지션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금리가 인하한다면 성장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쪽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성장주가 이 기업이 성장하느냐의 여부도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 얼마만큼 자금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 그동안에 자금 부담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도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해서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지수가 나름대로 굳건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배당 정책도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한 700여 개 기업이 배당을 이제 내년으로 우리가 이제 밀어놓은 그러니까 주총 끝나고 이제 배당을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배당에 대한 유입도,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이라든지 CJ라든지 포스코그룹들이 내년 주총 끝나고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배당에 대한 유입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은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우량 주식들을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용주의 옥석 가리기 MTN 차용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